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은 시간의 무게. 우리는 오랫동안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수동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의 마지막 구간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스를 수 없던 시간의 법칙에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령화는 이제 위기가 아닌 첨단 과학과 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차가운 기술이 인간의 온기를 만나 노년의 삶을 다시금 능동적인 건강 수명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나 키오스크 좀 자신 없어. 돌봄의 대상에서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마주할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탐구해 봅니다. 나이가 들면 일상은 조금씩 좁아집니다. 약해진 팔다리 근력은 즐거웠던 등산과 여행을 먼 나라 이야기로 만들고 지팡이나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 없이는 집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부족한 근력을 직접 보완하는 혁신적인 로봇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고령자가 북한산 영봉 정상에 오르는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자의 개입이나 배터리 교체 없이 오로지 로봇의 근력 보조만으로 험준한 산행을 마친 이번 결과는 실외 복합 환경에서 웨어러블 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령자는 뭔가 조금 더 다른 기술의 도움이 이제 필요로 하죠. 저희 웨어러블 로봇 또한 고령자가 신체에 입고 활용할 수 있는 로봇 기술 중에 하나고, 그분들의 그런 이동에 관련된 그런 가능성 같은 것들을 젊은 시절하고 동일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사실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은 2kg대의 초경량 장치로 고령자 스스로 10초 이내에 착용할 수 있을 만큼 간편합니다. 골반 양옆에 위치한 고출력 구동기는 고행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물론 다리 근력을 최대 30%까지 강화해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데요. 로봇의 두뇌인 인공지능은 착용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완만한 흙길부터 험한 바위길, 가파른 계단에 이르기까지 지형을 가르지 않고 최적의 힘을 보탭니다. 사람이 이제 로봇을 입었을 때, 입고 걸을 때 이제 고관절에 관련된 각도라든가 각속도라든가 자세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여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센서 정보를 입력으로 받아서 실제로 그 사람의 보행에 관련된 건강의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이 걷는 그 보행의 환경,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제어를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북한산과 같은 그런 좀 더 동적인 환경에서도 로봇의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연구소. 이곳에서 노년의 보폭을 넓혀줄 아주 특별한 옷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호철 박사팀이 개발한 초경량 탄성 슈트입니다. 기존 웨어러블 로봇의 무거운 무게와 비싼 가격, 그리고 착용의 불편함을 단번에 해결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웨어러블 로봇들이 있었습니다만 무게가 무겁고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게는 가볍고 가격은 경제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보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성 슈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결은 텐세그리티라는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인장력과 안정성의 조화를 뜻하는 이 원리는 마치 우산이나 텐트처럼 가벼운 줄과 뼈대만으로 단단한 구조를 유지합니다. 연구진은 이를 인체에 접목해 척추와 다리를 부드럽게 지지하고 앉았다 일어서거나 물건을 드는 일상 동작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효과는 수치로 입증되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슈트를 입는 것만으로 보행 속도는 14% 빨라졌고 하지 근력을 보여주는 의자 일어나기 능력은 무려 40%나 향상되었습니다. 9,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간 또한 18%가 단축되며 기술이 신체의 일부가 되어 힘을 보태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을 안 잡고는 한 걸음도 걷지를 못했습니다. 슈트를 착용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게 되고 몸을 어느 정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좀 자신감도 얻게 되고. 가볍고 이렇게 단순한 구조이지만 정교하게 설계된 이런 탄성 슈트만으로도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보행이라든지 근력을 효과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이번 임상의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1kg도 채 되지 않는 이 가벼운 슈트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동형 제품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능동형 시스템까지 확장이 가능한 이 플랫폼은 의료와 돌봄을 넘어 산업 현장까지 그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탄성 슈트는 고령자의 일상활동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활치료라든가 노동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시험을 거쳐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 몸에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 운동의 전신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되며 발견된 물질인 마이오카인은 운동 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신호물질로 호르몬처럼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근육을 단순히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내분비 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든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에 새로운 마이오카인을 찾거나 마이오카인의 기능을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 양용열 박사 연구팀은 운동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특별한 단백질인 CLCF1을 발견하였으며 이 단백질이 운동 중에 근육에서 분비되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근골격 노화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우리가 늙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혹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런 마이오카인 분비가 노화되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했고 그런 분석을 하던 와중에 마이오카인인 CLCF1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운동을 시킨 뒤 혈액 속 CLCF1 단백질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사람은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단백질이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노인은 12주 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야만 다시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다음으로 노화된 쥐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사람처럼 나이가 많은 쥐에게 CLCF1을 주사하자 근육의 힘이 세지고 뼈의 밀도도 높아진 반면 CLCF1의 작용을 억제하자 운동을 해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 단백질이 있어야 운동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CLC-F1이 근육 안의 세포 에너지 공장이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뼈 세포에서는 뼈를 녹이는 파골 세포의 생성을 억제하며 반대로 뼈를 만드는 조골 세포의 분할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골격 노화가 일어나고 운동의 효과를 내기 위한 기준도 달라지는 이유가 몸속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처음 밝혀낸 것입니다. 저희가 찾은 CLC-F1이 근육과 뼈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했고 기전까지 밝혔는데요. 저희는 현재 CLC-F1을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전을 바탕으로 동물 모델에서 어떤 단백질로 개발을 해야 효과가 더 있고 안정성도 더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제약회사와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더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같은 난치성 뇌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은 현대 의료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뇌 신경세포 간의 대화를 전기신호로 읽어내는 전기생리학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직접 뇌 안에 탐침을 넣어 신호를 읽고 때로는 전기 자극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하지만 큰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뇌에 들어온 전극을 이물질로 인식해 면역세포를 전극 주변에 쌓아버리는 이물 반응 때문입니다. 결국 삽입 후 한 달만 지나면 신호가 끊겨 장기적인 치료나 연구가 불가능해지는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뇌융합연구단 성혜정 박사팀과 서울대학교 박성준 교수팀은 뇌에 삽입하는 전극의 수명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린 획기적인 코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전극의 소재부터 바꿨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실리콘 대신 유연한 플라스틱을 사용해 뇌 조직 손상을 줄이고 전극 표면에 100나노미터 두께의 특수 코팅을 적용해 내구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전극은 뇌 신경세포 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뿐 아니라 약물 전달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신경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광유전학 자극으로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섬유형 신경 인터페이스에 성혜정 박사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초방막 코팅을 더해서 이제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틴의 흡착을 억제하여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해당 연구는 3개월 정도 이제 수명을 보이면서 기존 디바이스 대비 좀 우월한 장기간 사용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나노미터 두께의 특수 고분자 코팅이라는 혁신. 연구팀은 액체 대신 기체와 빛을 이용하는 새로운 증착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장비 자체는 기존에 존재했으나 이를 뇌신경 전극 코팅에 적용한 것과 이번에 발표한 코팅 물질 자체는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이 정교한 코팅은 뇌 촉수액과 만나면 살짝 부풀어 올라 단백질이나 면역 세포가 전극에 달라붙지 못하게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기존에 한 달에 불과했던 전극 수명은 3개월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새 전극은 기존 전극보다 염증 반응을 60% 이상 줄이고 신경세포 생존율은 85% 높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뇌 신호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신호대 잡음비가 개선돼 장기간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뇌 신호 측정이 가능함을 입증했는데요. 이는 뇌질환 연구와 뇌 신호 기술 개발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연 전자소자를 이용해서 뇌를 측정하고 몸을 보조하는 연구가 굉장히 오래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것을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이 소자들을 몸 안에 넣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반응들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코팅이 이런 소자의 생체 친화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더 환자들이 오랜 기간 몸 안에서 써도 안정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뇌 질환을 치료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쥐의 머리에 왕관 형태의 장치를 고정하여 특정 자극에 대한 동물의 행동 반응과 뇌 신호를 분석하는 연구팀. 부드러운 소재로 이루어진 신경 인터페이스가 쥐 뇌에 삽입되어 신경 시스템 신호를 읽고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쥐는 BCI 연구를 목적으로 한 쥐로 이제 머리에 전극을 삽입하는 형태로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을 주거나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컴퓨터로 읽고 기록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빛을 이용하여 쥐 뇌의 한 영역을 자극하였을 때 행동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상용화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합니다. 이는 고령 환자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기계를 제어하며 다시 일상의 주인공으로 복귀하는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뇌신경 질환의 치료도 그렇고 속칭 이제 뇌 기계 인터페이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이런 편의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학적 기술이 아직까지 발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이제 서울대학 키스트의 공동 연구가 그 난제 중에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 안에 넣어도 평생 안전하게 그리고 어쩌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디바이스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또 뭐 그걸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다정한 인사 대신 차가운 화면이 먼저 반기는 시대. 누군가에게는 1분이면 충분한 이 화면이 누군가에게는 넘기 힘든 거대한 성벽과도 같습니다. 하나 눌러보세요. 디지털 사회가 가져온 편리함이 노년에게는 소외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이곳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입니다. 카페에 가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보세요. 디지털 배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활용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무인의 시대가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일단은 패드를 한번 켜보실까요? 예.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이었던 어르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납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국민 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누구나 전국에 있는 69개 거점센터와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의 4,000여 개 파견 교육장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NI 디지털 포용본부는 배움터를 통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령층을 포함하여 430만 명 이상에게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장바구니 우리 담잖아요, 쇼핑할 때. 실패해도 괜찮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도 좋은 연습실. 방향이 자, 불고기 먹어. 장바구니, 결제하기, 생소했던 단어들이 강사의 따뜻한 설명 속에 차근차근 익숙한 언어로 바뀌어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반복적으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교육 목표 핵심은요, 바로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내 손으로 직접 메뉴를 고르고 결제를 마치는 순간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납니다.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은 것입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 참여, 자립, 세대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움을 기다리던 수동적인 삶에서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삶으로 디지털 배움터가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당당한 권리입니다. 일단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잊어먹고 또 사람들이 막 기다리거나 시간이 조급할 때는 아는 것도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는 친구들한테도 자신 있게 이렇게 제가 솔선수범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자신이 생기면서 AI 관련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고 그 전에는 또 동영상도 배웠고 그러다 보니 동영상 배우니까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유튜브 하루에 쇼츠로 10개 정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채널은 5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의 당연한 풍경이 된 시대. 지금 이 교육의 기회를 놓친다면 AI 활용 역량의 차이는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격차의 절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32곳에 AI 디지털 배움터를 새롭게 구축하고 전 국민을 위한 AI 교육의 닻을 올립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해 우리 국민 모두가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배우고 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든든한 배움의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교육 대상이 고령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나 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과 같은 일반 국민까지도 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내용도 기존의 AI 사용법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AI 중요성, AI 윤리, AI의 비판적 활용 등 AI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년의 삶을 수동적인 돌봄에서 능동적인 건강 수명으로 전환시키는 과학기술의 힘. 기술이 인간을 향하고 배움이 삶을 채울 때 우리의 노년은 더 이상 저무는 해가 아닌 다시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고령화 시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학기술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